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정원의 세계를 안내할 가드너 박은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정원은 허브 정원입니다. 허브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향기 있는 식물을 허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확한 의미로는 향신료, 그 다음에 약용식물, 그 다음에 냄새가 나는 식물을 통칭해서 허브라고 불리고 있고요. 다른 식물은 아름다운 미, 신비적인 기능이 되게 강한 반면에 이 정원은 기능적인 면이 되게 강한 게 많이 있습니다. 디자인적 요소보다는 기능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서 유럽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텃밭 정원과 유사한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곳에서 지금 시도가 되고 재배가 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식물로는 라벤더와 로즈마리와 민트와 타임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허브라는 것 중에서 라벤더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심기를 바라는데 이 식물 또한 지중해가 원산지라서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돌동이 잘 안 되고요. 중부 이남 이런 데서 가능한데 이 식물 또한 우리나라의 장마 기후대를 견딜 수가 없어서 사실상 온실에서만 허브가 재배되고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허브 가든에 라벤더를 심고 싶다 그러면 심고 겨울에는 캐는 방법으로 좀 운영이 돼야 되고요. 허브라고 하면 키우기가 쉽고 막 잘 자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에 살 수 없는 것도 있고 반대로 생각보다 잘 자라는 허브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잘 자라는 허브 종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민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임이 있습니다. 민트나 타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자라서 어느 정도는 좀 뽑아줘야 될 상황도 좀 생기는 게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레몬 향이 나는 레몬밤, 그 다음에 부추 같은 차이브, 꽃이 아름다운 에키나시아 이런 것들은 우리 정원에서 월동이 잘 되고 키우기가 쉽고요. 반면에 라벤더와 로즈마리는 터키나 남프랑스나 이런 데 자라는 식물들이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 중에서 키우기가 가장 까다로운 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중해성 기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지중해라고 하는 거는 여름에는 건조하고 겨울에는 습하고 온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이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 딱 우리나라는 반대거든요.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습하고 겨울에는 춥고 이런 라벤더랑 로즈마리는 겨울에 내한성이랑 이런 게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여름에 장마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허브 축제, 뭐 라벤더 축제를 한다고 하는 데서를 보면 강원도 쪽, 뭐 제주도 지역 이런 데서 주로 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걸 재배하기 위해서 별도로 물 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두둑을 높게 한다든지 아니면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허브가 있는 거 뭐 덮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여름에 과습한 것을 방지하고 겨울에 추운 것을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허브 가드를 만들고 라벤더를 심고 싶어라고 생각하신다면 정원에 심기보다는 화분에 심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도 라벤더 종류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잉글리시 라벤더가 있고 프렌치 라벤더가 있습니다. 그 특성을 보면 프렌치 라벤더는 여름에 건조한데도 잘 견디거든요. 근데 그 프렌치 라벤더는 낮은 온도에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주로 제주도에 많이 심고 있고요. 잉글리시 라벤더는 겨울에 낮은 온도는 잘 견디는데 여름에 습도가 높은 걸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로 양양 이런 데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브에 대한 특징을 좀 안다 그러면 그나마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브 종류 중에서 한해살이 허브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바질, 딜, 루 이런 같은 거는 1년만 딱 사는 종류입니다. 그래서 씨앗으로 번식을 해서 우리가 충분히 먹고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씨앗으로 번식을 하고 그래서 1년생 허브도 있으니까 우리가 허브를 경험한다 그러면 꼭 정원에 심어서 해야 될 게 아니라 정원에 심는 것도 있고 화분으로 보는 게 있고 매년 심어서 경험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브 정원을 계획할 때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이 허브 정원을 기능적으로 강화를 할 건지 미적으로 강화를 할 건지 먼저 선택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기능적인 성격이 강한 것은 민트나 뭐 타임이나 이런 것들은 기능적으로 되게 강한 요소가 있고요. 에케네시아나 야로 같은 경우에는 꽃이 되게 아름다운 허브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경관적으로 충분히 이용이 될 수 있고요. 향신료로 쓰는 허브 식물은 내가 그걸 수확을 해야 되고 따야 되고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길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고요. 경관적으로 필요한 식물들은 내가 그 관리나 수확을 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동선에서 멀리 좀 떨어져 있어도 내가 충분히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많이 활용하고 어떤 걸 많이 관리하냐에 따라서 그 위치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는 향신료는 길에 가까이에 심고 그렇지 않은 경관종 식물들은 길에서 멀리 심는 게 허브 정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허브 정원을 만들기 전에 꼭 체크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루에 태양빛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원이 물이 잘 빠지는지, 마지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원의 토양이 허브를 키우기 적합한 토양 산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허브 종류는 향이 강하고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식물들 특징은 많은 햇볕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햇볕이 없다 그러면 향이 약해지게 되고 냄새가 약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허브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지만 향이 강한 식물들 특징 중에 하나가 배수가 잘 돼야 되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수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배수가 안 되면 식물이 살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배수 상태는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사항은 토양의 pH인데요. 허브 가든에서 pH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pH가 알칼리가 되기 위해서는 칼슘, 그러니까 석회질이 공급이 돼야 토양이 알칼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칼슘, 석회가 토양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 이렇게 보면 칼슘이라는 거는 사람에서 따지면 뼈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식물을 골격이 되고 식물이 피부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칼슘이 많은 토양에 자라는 식물들은 좀 더 더워도 잘 견디고 좀 더 추워도 잘 견디거든요. 그래서 pH가 높다는 것은 칼슘이 많다는 의미고 칼슘이 많다는 것은 식물이 더위와 추위에 더 잘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땅은 대부분 토양이 산성으로 되어 있어서 조건이 되지 못하면 많은 허브 종류가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온 허브들은 알칼리 토양에 잘 자라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에 있는 지중해는 보통 pH가 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브를 키운다 그러면 토양은 알칼리로 만들겠구나 라고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 두 가지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 토양의 pH도 꼭 체크를 하셔서 내가 심은 허브 식물들이 오랫동안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양의 pH를 확인해 본 결과 산성이다 그러면 알칼리로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요. 알칼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칼슘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칼슘이 있는 비료는 석회입니다. 석회 공급하는 것은 밑에 표가 있는 것과 같이 면적이 100kb에 있는 경우에서 pH를 7.0으로 개선하기 위한 석회성 양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의 뿌리가 뻗는 깊이가 30cm입니다. 그래서 30cm 정도까지는 토양을 개량을 해주면 비록 좋지 않은 여건이지만 지중해에 살 수 있는 허브들이 더 잘 살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가 다 아니면 지중해에 살고 있는 허브 식물만이라도 토양을 개량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pH가 안 맞다고 해서 아예 식물이 죽거나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고 좀 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pH를 교정을 하는 겁니다. 허브라고 하는 거는 꼭 내가 향기가 좋은 게 허브가 아니라 실생활에 어떻게 쓸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이 허브를 심는데 어떻게 쓸 거야가 정해지면 뭐 향이 안 좋은 식물이든 뭐 꽃이 안 좋은 꽃이든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외부적인 모습보다는 기능적으로 충실한 허브 정원. 남들이 보기에는 저게 뭐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그 허브 정원에서 우리 가족의
먹거리도 만들기도 하고 우리 가족이 감기를 해서 아프기도 하면 그걸 따다가 약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허브 정원에서는 우리가 미적인 걸 좀 떠나서 기능적으로 이런 정원을 좀 해보자라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위한 정원이야 이렇게 허브 정원을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의 시작은 뭘 해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 정원의 꿈을 꾸는 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과연 어떤 정원의 꿈을 꿀까? 그런 차원에서 8가지 항목을 꾸며봤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정원을 지금 시작하지 않더라도 이 강좌를 보시고 정원에 대한 꿈을 꾸셨으면 그리고 정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